자, 이번에는요. 여권에서 벌어지는 일 좀 다뤄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 무슨 포스터가 있고요. 제목이 이런 위선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 당선인 양정숙 4년 사이 재산이 43억이 증가했는데 부동산 세탈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의혹, 탈세 의혹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당은 총선 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알고도 총선이 끝나니까 뒷북 제명을 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뭐지요, 그럼 이거는? 그리고 당사자인 양, 논란 빗자, 차익은 좋은 데 쓸 것이다. 그리고 본인은 뭐 문제가 없다. 세금 낼 거 다 냈다. 뭐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목이 이런 위선인데 이게 아니라 이런 당선인 뭐 이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이 사안은요. 두 가지가 쟁점이 있어요. 당선인 자체를 놓고 쟁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처리를 당이 왜 이렇게 했는가를 갖고도 또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 전략적 지연인가 총선 전 양정숙 의혹 알고도 밀어붙였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단순히 허술한 검증인가 아니면 알고도 그냥 쭉 간 건가? 총선 때문에 뭐 이런 겁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거래 문제 알면서도 양 당선자 해명만 믿고 문제없다 판단. 선거 전 사퇴 권했으나 거부에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설명이 좀 나왔어요. 당 이제 와서 사실관계 의심 여지 있어서 윤리위를 열어서 제명키로 했습니다. 양 민주당과 합당 뒤 민주당에서 논의할 거라. 제명을 되더라도요.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면 이게 재판이 갈 거 아닙니까? 재판 오래 걸립니다. 지금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제 뭐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상속세 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명을 했고요. 세금 납부 내역은 다 소명을 했고요. 이게 2005년도에 15년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구입한 부동산도 아니고 2005년도에 증여받거나 그 이후에 상속받으면서 가액이 증액된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많이 증액됐다고 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 양정숙에게 제명을 의결합니다. 허위 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만 사항,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 신탁 의혹 건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 고발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최인영 변호사,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지금 이 양 당선인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참 사실 저로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예. 양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 대한변협에 대변인 할 때 예. 감사로 계시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좀 두터운 분이라서 알고 제가 참 계시군요. 말씀드리기가 참 그러면은 뭐 어려운 점이 객관적으로 있는데 그럼에도 있는 불구하고 사실만 말씀드리면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그러면. 그 인간적으로 예. 참 좋으신 분이세요. 굉장히 예. 여리시고 하신데 제가 이렇게 재산이 많으신 줄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2016년에 그 한 49억 원 정도 했다가 지금 거의 95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4년 만에 44억. 1년에 11억, 한 달에 거의 1억씩 재산이 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사람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많은 보통 이상 분들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는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예. 것은 결국 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특별히 이제 그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제한을 하고 있고 예. 특히 사회지도층 공무원에 대해서는 1인 1주택을 갖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지역구에서는 그것을 관철시켰지만 이 비례대표에서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었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부가 거의 5채 넘는 강남의 아파트와 함께 2채가 되는 이 건물을 상가 예.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합해서 5채죠. 그렇죠. 건물 2, 아파트 3. 네. 그래서 근데 한마디로
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탈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사실 그 대치동 바로 인근에 있는 그 예. 아주 그 요지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살고 계시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동생 이름으로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른바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형법상의 어떤 범죄 위반이 되는 명의 것이고. 신탁 의혹이 그 얘기군요. 그렇죠. 그런 것이고 더불어서 그렇게 하면서 남동생뿐만 아니고 여동생 명의로도 이렇게 어떤 부동산 거래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과연 그 본인이 돈을 냈느냐 한마디로 탈세 의혹이 있는 것이죠. 결국 민주당 정부에서 가장 중점으로 얘기하고 예. 있는 부동산 투기, 탈세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내부에서 이런 그 어떤 출당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본인으로서는 지금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향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만 한 가지 뭐냐면 예. 설령 그 더불어시민당에서 이 출당을 시킨다 하더라도 예. 그대로 비례대표는 제명은 자격을 그냥 유지가 되고 의원직 유지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민주당에서 왔다. 그럼 민주당과 두 당이 통합하면 그때 논의하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민주당과 더불어 시민당 쪽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켜봐야 되는데요. 예.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 어떻게 보면 제명 결의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예.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법에 의해서 이 별딱지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어서 아마 그 여당과 이 더불어시민당도 예.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창수 평론가. 사실은 어제 의결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정수장학회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무슨 허위 자료 제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그 진경준 검사장 변호라든지 예. 뭐 정수장학회 변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초 민주당에게 알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그러니까 부분이 이제 정수장학회 뭐 진경준 전 뭐 검사장 이런 경우에는 여권 입장에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어떻게 건가요 보면 지금? 배치되는 부분인 거죠. 적어도 민주당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민주당에게 제대로 소명하지 예. 않았다 이런 얘기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15번으로 당선됐지만 예.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비례대표 19번을 민주당에게 받았습니다. 그때도 비례 후보였죠. 네,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양정숙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데 이제 강남 가격이 급등한 건 사실이고요. 4년 예, 동안. 예. 저 집만 오른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조금 뭐 아프게 얘기하면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4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 양정숙 당선인을 비례대표에 포함시킨 이유는 예. 그동안 이 양정숙 변호사가 살아오면서 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하고 예. 한센병을 앓은 이 환자를 소송을 해줘서 일본 정부로부터 각각 1억 원씩 또 받기도 하고 또 강제징용 피해자를 또 변호하기도 했고 여러 예. 가지 활동으로 이제 비례대표를 추천한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예. 약자를 위해서 일했다 이런 것인데 지금 와서 사실은 검증은 민주당에서 하고 검증에 실패한 것은 양정숙 당선인에게 넘기는 이런 모습은 전 정말 좋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었으면 검증 예. 시스템을 실패한 민주당에게 있지 당선인에게 이렇게 몰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기처럼 다른 사람한테 보일 수가 근데 있거든요. 지금 가장 또 논란이 되는 거는 왜 이제 와서 총선 전에 알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제명 의결이냐 이걸 또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뭐 민주당이 메시지가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총선 전에도 사퇴를 권고했으나 예. 먹히지 않아서 총선 후에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총선 전에 권고했으면 그 당시 검증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못 걸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황 자체가 민주당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거예요. 사퇴 요구가 아니라 총선 전이면 후보를 박탈할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당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충분히 바꿀 수도 있었는데 바꾸지 못했다는 것은 그걸 묻고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예. 또는 바꾸면 바꿀 대체 인물이 없었다거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양정숙 당선인에게 예.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지금 벌써부터 이제 선 긋기하고 출당 조치를 한다든지 뭐 제명시키기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민주당스럽지 못하다. 책임 있는 집권 예. 여당, 특히나 이제 공용 예. 여당이 됐는데 그런 여당의 모습에는 좀 걸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들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총선을 의식해서 전략적으로 지연시킨 거다. 그리고 지금 와서야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또 비판이 좀 실려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뭐 같은 내용입니다. 이번엔 비례 양정숙 부동산 의혹. 이번엔이라고 쓴 걸 아시죠? 왜 그런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건이 불거졌는데 또 나왔다는 거예요. 연일 곤혹스러운 여당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고발 얘기도 있고 뭐 본인은 입증 자료 제출 의혹 부인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이 아랫부분 잡아주십시오. 양 당선자는요. 지난해 10월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 표결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취임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42일 만에 사퇴하고 총선에 나선 겁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국회 의결까지 돼서 인권위원이 된 건데 이거를 그만 던지고 총선에 나간다?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또 이런 상황이 불거진 거예요. 자, 최영호 의원님.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4년 전 총선에도 비례대표 후보였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됐고요. 그리고 40여일 만에 던지고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총선 전에 문제를 당이 알았는데도 그냥 갔습니다. 네. 이걸 보고 일각에서 그럽니다. 도대체 뒤에 누가 있길래?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요. 거기다 이 부동산 이슈는 예. 진짜 휘발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 뭐 중도층이라든가 수도권 표심은 이 부동산은 이 뭐 한 예. 건이 터졌다 그러면은 굉장히 하는데 과연 이제 어떤 커넥션을 갖고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뭐 의심이 간다면은 결국 최초의 발단은 이런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지금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위원장 뭐 그러니까 재척 사유가 예.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8일 전에 총선 8일 전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것을 지금 총선 때 진짜로 이거를 공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그거는 뭐 윗선에서 진짜로 이 부분은 그럼 뭐 예. 검증도 뭐 제대로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차에 지금 뭐 수도권 표심이 지금 뭐 굉장히 위태롭다 이랬다면 연고에 관해서는 뭐 이거는 진짜로 선대위 위원장급의 결정이 아니고서는 이게 그대로 갈 수가 없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후보 시절에 제명했으면은 박탈이 되는 건데 예. 그대로 놔뒀다. 뭐 지금 퀘스천들이 많아집니다. 정관 실장님 논란입니다, 사실은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죠, 사실은. 네, 첫째는 이제 검증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예를 들면 뭐 불과 몇 년 만에 40억 이상의 재산이 예. 증식을 했으면 최소한 그것이 어떤 과정에서 제대로 어떤 위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봤어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양 당선인은 지금 나온 기치가 사법정의입니다. 사법정의. 예.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지금 너무 어떤 위법적인 상황이 드러나고 있고 예. 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의혹들이 자꾸 이게 불거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거짓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게 신뢰와 정직인데 그 예. 문제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다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당의 판단입니다. 예. 물론 이제 양 당선인은 입장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같은 점 등을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예. 민주당으로서는 더군다나 뭐 부동산 문제에 워낙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누군가 분명히 이건 스크린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앵커가 지적했듯이 과연 뒤에 누가 누구의 추천이었느냐 그것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소홀히 했던 측면이 있던 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볼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위상이 본인 위상이 워낙 강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지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 그 사전에 그 문제가 좀 불거져서 예. 나름대로 어떤 회의 테이블에서 공론화 했으면 양 단선이 같은 사람을 절대 넣지를 않았겠죠. 근데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뭐 지금 신속한 조치를 통해서 뭐 어떤 위법이라든가 정치법 위반에 대해서 예. 책임을 묻는 그런 절차를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많은 기사들은 좀 민주당이 굉장히 연이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안 좋은 일들이잖아요. 이게 불거지면서 좀 선거 끝내서 뭔가 좀 분위기가 좋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그렇다, 좀 어려움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와 있습니다.